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게 될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두 단계인 인정하기, 감정 직면 해소하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들만 잘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감정적인 고통에서는 해방이 되어 일상을 지낼 수가 있게 되셨을 텐데요. 이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도 떠오르는 간헐적인 고통 너머에 새로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찾아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계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마음의 자리 만들기 라고 해요. 반려동물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과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게 되죠. 의자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아래를 확인하거나,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뒤를 돌아보거나, 마트에 펫코너를 들른다거나, 반려동물이 떠나간 후에도 몸에 밴 습관들은 그대로 남고 습관대로 행동하게 될 때마다 다시 그 아이를 떠올리며 고통이나 그리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반려동물이 없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적응은 반려동물이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겪어낸 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력과 용기도 필요하고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을 정리하는 것은 바뀌어버린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밀린 집안일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밀린 약속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체크해서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목록에서 정리해보세요. 스케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없는 삶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현실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자문하고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보관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서 답을 내려봅니다. 예를 들어 반려묘가 좋아하던 작은 인형과 방석은 의미가 있기도 하고 크기도 작으니 반려묘를 추억하기 위해 보관할 필요가 있겠지만 방 한편에 있는 캣타워는 내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도 하고 크기가 커서 계속 집에 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겠죠.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가듯이 우리 마음 역시도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적응하려면 펫로스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삶의 방식, 목표, 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펫로스 이전의 나는 가치지향적인 활동에 열심히 몰두하기도 했고 타인과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에 나는 조금 더 생각이 많아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자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지속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감정을 충분히 알아주고 해소하는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과정에 시간 할애를 실제로 하고 있다면 동시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원래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으시고 좋아했던 책도 다시 읽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보세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녀오거나 영화관에 가는 등 외부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원래 예정했던 여행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애도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아니라면 예정된 여행을 다녀오도록 합니다. 여행지에서 반려동물이 떠올라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행 동안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정리해보는 과정 자체도 적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별 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여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별로 인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워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새로운 반려동물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급한 입양은 나의 회복에도 새로운 반려동물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정상적인 애도 과정에 방해가 되고 새로운 반려동물은 온전히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반려동물은 떠나간 그 아이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 관계 맺어야 할 귀한 생명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새로 반려동물을 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도 과정의 대부분이 적절히 진행되었고 떠나간 아이에 대한 기억과 감정들이 새로운 형태로 통합되어 정리된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현실적인 여건을 보았을 때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그때가 적절한 때라고요. 떠나보낸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복한 기억으로, 때로는 가슴 아픈 기억으로 언제든 다시 찾아오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만 남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순간은 기억 저편으로 치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우리의 지향점은 반려동물과의 모든 기억을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반려동물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되죠.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 이것을 누르고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프고 힘든 기억도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했던 기억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기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기억도 함께 남아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억의 통합 과정을 촉진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기념물을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조를 통해 애도 과정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죠. 편지, 수필, 시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 책으로 엮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반려동물의 사진, 반려동물이 좋아했던 물건, 여러가지 기념물 등을 모아 콜라주로 구성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반려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기념물을 만들 때 행복했던 추억들만 선택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시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고 수용하는 경험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한 폭의 그림으로 남겨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액자와 장식품을 함께 두어 기억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작은 정원이나 화분, 장식물을 활용하여 기억물을 만들 수도 있고 유골함을 보관한 곳 주변을 장식해 볼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의 생일이나 기일에 반려동물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주기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힘든 감정에 휩쓸려 반려동물과의 기억을 그저 묻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삶과 마음에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으로 마지막 2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반려동물과 사별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괴로움을 줄이고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다시 전 과정을 요약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사별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별의 슬픔과 고통 등 수많은 감정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을 잃고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별한 반려동물을 내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형태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사별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새로운 희망과 밝은 빛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